내 이름은 노로사야카, 27살 주부이다. 오늘은 나와 가족들 사이에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내 본가는 꽤나 부유한 자산가 집안으로 내 입으로 말하기도 뭐하지만 부잣집 아가씨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남편인 슌지는 직장에서 만난 2년 위의 선배로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난 우수한 사람이지만 본가는 매우 평범한 일반 가정이다. 꽤 집안끼리의 격차가 있는 두 사람이지만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드라마와 같은 신분 차이에 의한 반대 등은 딱히 없었고 지금도 평범한 맨션에서 부부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 부부 사이도 양호해서 매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2살 아래 여동생, 즉 나에게 있어서 아가씨인 유리나로부터 라인이 왔는데 새언니 부탁이 있는데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최근에 가게 매출이 좋지가 않아서요. 아, 그러고 보니 네일샵을 경영하고 있었지? 네, 그래서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 좀 조금 빌려줄 수 없나 해서요. 얼마 정도 필요해? 100만 엔 정도 일어나? 100만 엔? 월세가 그렇게 비싸? 월세도 월세지만 그 외에도 이것저것 나갈 돈이 많아서 부탁이에요. 이대로라면 진짜 망할지도 몰라요. 그야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은 100만 은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언니 부자잖아요. 친정은 그렇지만 나는 부자가 아니야. 지금은 나랑 남편 월급으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래도 부모님께 받은 돈 있죠? 그것도 꽤 많은 돈. 어째서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서 살짝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빼줬으면 싶은데. 하지만 그 돈은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위해 쓰자고 남편이랑 얘기해서 정한 거라서. 그걸 좀 어떻게 안 될까?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의 위기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남편이랑도 얘기해봐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요. 가능한 빨리 부탁할게요. 라는 걸 부탁받았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의리라고 생각하고 가족의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얘기해보니 남편도 내키지 않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오케이 하고 아가씨에게 100만 엔을 빌려줬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선 안 됐나 보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오늘 늦어질 것 같아?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자도 돼? 그렇구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말이야.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지금 얘기 들을게. 휴게 중이라서. 유리나 관련돼서 말인데 그 멍청한 동생 말이구나. 이번엔 또 뭐래? 실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뭐? 난 전혀 몰랐는데? 미안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한테 화내는 거 아니니까. 물론 아이를 위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고 있지는 않아. 생활비 같은 걸 뺀 내 돈에서 주고 있어. 뭐든 간에 당신 돈이잖아. 대체 얼마나 빌려간 거야? 그때 100만 엔 이후로 몇만씩 조금 빌려가고 있어. 내가 그 정도라면 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줘버린 것도 문제지만 다만 최근에 너무 자주 빌려가서 솔직히 곤란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정말 미안해. 내가 경솔한 행동을 해서. 뭐 얘기는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괜찮아. 문제는 뻔뻔하고 멍청한 여동생이지. 애초에 그 녀석 처음 빌린 돈 100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잖아. 그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돈을 빌리다니 비상식적이라고. 맞다. 그 이후로도 아가씨는 막무가내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걸 내가 경솔하게 줘버린 탓에 월 2, 3회 정도로 돈을 빌리러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상담한 그날 밤 그는 꽤 녹초가 되어 돌아왔다. 이유는 아가씨에게 뭐라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 때문인 것 같았다. 그런 거로 조금은 자제해. 새언니 돈이니까 오빠는 상관없잖아. 내 아내니까 상관 있지. 그럼 네일샵이 망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도 엄마도 빚쟁이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결국 아무 소용 없었던 모양이다. 전부터 아가씨는 기가 세서 말이 안 통했다고 한다. 참고로 아가씨의 네일샵은 시어머니와 공동 경영이고 시아버지와는 진작에 이혼해 가게가 망하면 생활이 꽤 어려워지는 게 맞긴 하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강하게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가씨가 안 된다면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말하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내 눈앞에서 시어머니인 아야카 씨에게 라인을 보냈지만 내 말은 내 아내한테서 돈 빌려가지 말라는 거고 보통은 먼저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해도 우리도 그렇게 여유 있는 편 아니잖니. 우리도 맞벌이 부부일 뿐이고 유복하지 않다고. 아니잖아. 사약한의 친정 대단한 집안이잖니. 그렇다고 해서 매달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부부라고. 그거야말로 아깝다고 생각 안 하니? 그쪽 집안이랑 얘기해서 도움을 받든지 하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꽤 도움받을 수 있고 말이야. 이것도 다 부부끼리 얘기해서 정한 내용이라고. 아직 젊은 나이에 본가의 돈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건 좋지 않잖아. 당분간은 우리 부부 둘의 힘으로 해나가자라고 정했다고. 그래서 사야카가 친정으로부터 받는 돈에도 손대고 있지 않았어. 정말이지. 이상한 곳에서 괜히 엄격하다니까. 집안의 자산 어차피 언젠가는 사야카한테 갈 거면서. 그 언젠가가 올 때까지는 둘이서 힘내보자고 생각한 것뿐이라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딱히 잘못된 건 없지만은 어쨌든 유리나한테도 말해둬. 애초에 네 돈도 아니잖니. 민폐라면 사야카 본인이 직접 말하면 되잖아. 말할 수 있겠냐고.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강하게 말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알았어. 맞다. 그보다 이번에 온천 여행 가자고 친구랑 얘기 중인데 돈이 좀 부족해. 5만 엔 정도 빌려주지 않을래? 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듣긴 했어? 이렇게 시어머니로부터 패배를 당한 남편. 아무래도 아가씨 성격은 시어머니 유전인가 보다. 남편의 노력을 허투루 하는 것도 싫어서 이 이유로 나도 아가씨의 부탁을 거부하기로 했다. 매번 물고 늘어져서 꽤나 애먹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빠가 신부전으로 돌아가셨다. 엄마는 진즉 돌아가셔서 재산 전부가 나에게 상속되었다. 그 금액은 대충 3억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의 거액이다. 물론 원래라면 있어서 곤란할 것은 없지만. 저기 유산 얼마나 받았어요? 뭐 꽤 상당한 금액이지. 얼마? 억은 그냥 넘겠지? 그치. 좋겠다. 대단해요. 어디에 쓸 예정이에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도 아니고. 쓸 것 없으면요. 우리 가게에 투자해줘요. 뭐? 그렇게만 된다면 더 입지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기구 같은 것도 다 좋은 걸로 바꿀 수 있고 종업원도 고용할 수 있으니까 저도 편해지고요. 그렇게 해요. 갑자기 그렇게 말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남는 돈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가족을 위해 써줘요. 상종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돈 쓸 생각만 한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 텐션도 높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리 가게에 투자해준다며? 고마워. 정말 덕분에 살았어. 아니요. 아직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건 아니라서요. 뭐 어떠니? 빡빡하게 굴지 말렴. 가족을 위해서이니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도 분명 기뻐해 주실 거란다. 그래, 가게에 투자해주는 거라면 이왕 하는 김에 집 리모델링도 해주지 않겠니? 네? 이 집 낡아서 살기 불편하단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보다 오히려 새로운 집을 사는 게 나으려나? 너 뭐가 좋다고 생각하니?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아가씨와 똑같이 시어머니도 밀고 들어왔다. 아무리 나여도 여기엔 좀 깬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대경로에서 직접 본가에 쳐들어갈 기세였지만 그건 내가 말렸다. 사실은 상속 받았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해 대책을 생각해 두었다. 문제는 여분의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였으니. 방금 전에 부동산 다녀왔는데 좋은 매물을 찾았어요. 조금 자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중으로 돈을 받았으면 하는데. 미안, 애초에 투자하겠다고 나는 말한 적 없어. 그리고 이참에 말해두겠는데 투자할 생각은 결단코 없어. 뭐? 적당히 해요. 쓰지도 않을 돈 모아둘 거면 가족에게 환원하라고 말했잖아요. 이미 새 기재들도 사버렸으니까 바로 돈이 필요하다고요.
잘도 아직 받지도 않은 돈으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네. 그리고 더 이상 쓸 것 없는 돈이 아니야. 뭐에 쓸 건데요? 그 많은 돈을? 사실은 이번에 남편과 같이 회사를 세우기로 했어. 농담이죠? 아니, 이전부터 얘기했던 거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지만 이미 절차 밟으면서 법인화까지 진행되었어. 아빠로부터 받은 유산은 전부 자본금으로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미 간단히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니게 되었다고. 맞다. 우리는 이 기회에 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이전부터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건 사실이라 아버지의 유산으로 목표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아가씨로부터의 라인, 그 다음으로는 시어머니로부터였다. 회사를 세우기로 했다며? 그런 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머니도 이미 스스로 비즈니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충을 알고 있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듣는 편이 좋을 거다. 하지만 이미 정한 일이어서 부탁이다. 다시 생각해보렴. 왜 그렇게 필사적이세요? 예상과 달라져서 아쉬운 건 알겠지만 알았다. 진심을 얘기하마.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이란다. 경영이 어렵다거나? 그것도 있지만 이것저것 있어서 이대로라면 파산할지도 몰라. 시어머니 얘기로는 부모 자식 합쳐서 금융계 사기에 당한 모양이다. 내용은 돈을 맡기면 다음 연도에 10배가 된다나? 그런 흔한 사기였다. 지인 소개였던 모양이라 쉽게 믿어버린 두 사람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 그 금액은 경영하고 있던 네일샵이 망할 정도의 돈이었던 모양이다. 처음 100만 엔도 그 이후의 돈도 대부분은 차금의 상환에 쓰인 모양이다. 이번 유산에 관해서도 투자니 리모델링이니 하더니 기본적으로 차금 상환을 위해서였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직 도와줄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상한 자존심으로 이것저것 변명을 만들어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나 보다. 나도 남편도 지금까지의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태도에 격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은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파산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와 남편은 두 사람과 완전히 연을 끊고 새롭게 세운 회사에서 매일 분투하고 있다. 내 이름은 나노, 35살의 워킹맘입니다. 남편 마사요 씨와 딸 사쿠라, 3명이서 여기 보이는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패밀리 타입의 맨션이 몇 개 있는 지역이라 근처에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린이회 소속이 결정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공원의 잡초 제거를 하거나 아이들의 등하교를 담당하거나 자원 쓰레기 회수를 하는 등의 꽤 바쁘지만 모두 불평 한마디 없이 사이좋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사 오고 나서 상황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카마시 레나. 우리 애랑 동갑의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 우리 집 반대편에 있는 맨션의 최상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 저는 반상회의 총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 인사차 그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같은 어린이회에 들어오게 된 야카마시입니다. 스고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일 자원 쓰레기 회수 활동 참가 필수인가요? 그 말씀은 솔직히 빼주셨으면 해서요. 따로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제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제 남편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엘리트라서요. 네. 그 아내인 제가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분류해야 한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어린이회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 전원이 하고 있는 일이라서. 그럼 스고 씨가 대신해 주실래요? 왜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그야 스고 씨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남의 집 사정에 대해서 어떻다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스고 씨네 집 굳이 따지자면 가난하죠? 뭘 근거로 그런 말을. 딱 보면 알죠. 오늘 학교 중인 따님 보니까 옷이 유니클로 제품이던데요. 유니클로 좋은데 왜요? 기능성도 좋고 싸고 더러워지면 바로 빨 수도 있고요. 이것 봐. 그걸 바로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저희는 딸이 제대로 된 걸 입었으면 해서 인류의 옷을 입히고 있다고요. 더럽혀 오면 곤란해요. 그러면 아이가 놀 수 없게 되지 않나요? 가난한 사람이랑 더럽혀지는 놀이 같은 건 안 해도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가요?
그쪽 집의 교육 방침에 대해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뭐든 간에 자원 쓰레기 회수에는 참가해주세요. 아직도 그러시네? 룰이니까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네. 아, 그래. 알겠다. 뭐가 말이죠? 수고 씨도 참 제대로 말해주시면 좋은걸. 네? 돈이 필요한 거죠? 네? 수고 씨 파트타임 근무하고 있죠? 파트라기보단 단시간 근무인데요? 미안해요. 제가 일하러 나가본 적이 없어서. 돈이 궁핍하니까 일 나가고 계신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그냥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자원회수 1시간 정도 하죠? 2,000원에 어떠세요?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죠. 저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자원 회수 당번은 안 바꿔드립니다. 그렇게 고집 안 부리셔도 되는데. 가난하니까 부자인 저의 호의를 받아들이셔도 된다고요. 3,000원은 어때요? 제대로 자기가 직접 하세요. 정말 눈치가 없네. 다음 날 야카마시 씨는 자원회수 활동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자기가 활동을 하지 않은 건 빼놓고 제 험담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품성도 떨어진다고 하잖아. 그런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딸이 불쌍해 죽겠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해야 하는 게 부모의 애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집도 학원을 5개나 다녀서 정말 데려다 주랴 마중 가랴 힘들다니까.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힘낼 수 있다고. 아유 미안. 스고 씨네 집은 피아노만 가르친다고 했던가? 게다가 자전거로 데려다 준다며? 편하고 좋겠네. 어디까지 사람을 무시해야 기분이 풀리는 건지. 심지어 야카마시 씨의 화살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맨션 이외에 살고 있는 엄마들에게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다녀오려고. 맛있으면 소개해줄게. 어머 미안해. 자기네 집안 사정으로는 무리일려나? 그럼 나는 이만. 이로 인해 지금까지 잘 굴러가던 어린이회가 맨션 엄마들 vs 그 외 엄마들이라는 대립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카마시 씨는 여전히 다양한 당번을 빼먹고 있었고 그 외 엄마들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야카마시 씨, 오늘 등하교 지킴이 당번이죠? 왜 담당 장소에 안 계시는 거죠? 시끄럽네. 아침엔 바쁘다고요. 아침에 바쁘다는 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가난한 당신들이랑 같은 취급하지 말아줄래요? 우리 애는 취향이 확고해서 옷 고르는데도 시간 걸리고 옷을 정한 뒤에는 그에 맞는 머리 스타일도 세팅해야 하니까 등하교 지킴이 같은 거 할 시간 없다고. 유니클로 입히면 되는 당신네와는 다르다고. 전부 다 개인 사정이네요, 그거? 모두 각자 사정이 있는 중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거라고요. 알고는 있나요? 딱히 내가 봐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걱정되면 각자 학교까지 데려다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집은 어디에도 없고요. 등교는 몰라도 학교 때에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요. 그거야말로 모두의 사정 아닌가요?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말은 하면서 결국 남편의 수입이 적으니까 육아를 제대로 해야 하는 아내가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소홀한 건 도대체 어느 쪽일런지. 궤변을 늘어놓으시네요. 궤변이라 미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렇게 걱정되면 내모까지 당신이 하면 되잖아. 돈 필요 없잖아. 경제를 돌리고 있는 우리 집을 위해서 봉사하라고요. 이 인간이. 그 후에도 그녀가 당번을 빼먹을 때마다 제대로 참가하도록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부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야카마시 씨가 안 하니까 저희도 안 해도 되죠? 저희는 부자니까요. 라고 맨션에 사는 엄마들이 뒤를 잇는 결과가 야카마시 씨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결국 당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어린이회의 엄마들을 모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카마시 씨에게 감화된 맨션의 엄마들의 결속은 강했고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기만 했습니다. 나노 괜찮아? 망했어. 어떻게 해야 모두 협력해주려나? 내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말해보면 어때? 그건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당신한테도 민폐 끼치고 싶지 않고. 하지만 나도 나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더 걱정이야. 조금만 더 해보고 결국 누군가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무리하지 마.
여차하면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고마워 당신. 그 후로도 나는 맨션 엄마들을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엄마들끼리 어떻게든 당번을 돌리게 된 지 3개월. 딸아이의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어서 학교에는 주변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활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부도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딸을 응원, 점심은 같이 먹기로 했기 때문에 교내의 런치 스페이스에서 돗자리를 깔고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점심을 즐기고 있죠. 어머, 스고씨, 옆에 앉아도 될까? 희죽거리며 웃어대는 야카마시 씨와 딸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자리 많은데 왜 굳이 바로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쪽 대답은 듣지도 않고 바로 옆에 돗자리를 피더니 오늘 도시락은 별 3개짜리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고급 도시락이란다. 우와, 부하그래 너무 좋아. 그쪽은 수제 도시락? 괜찮네. 분수에 맞게. 애들 앞이라 말을 가리는 듯 했지만 야카마시네가 우리를 가난뱅이로 깔보고 있는 건 분명했다. 수제 도시락도 얼마나 좋은데요. 가라하게 맛있다고. 전혀 좋지 않다고요. 한 개도 안 줄 거지만. 일부러 시비 걸려고 온 건가 저 가족은? 간만에 기분 좋았는데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 우리의가 아니라 저의 인내심은 한계였습니다. 나한테만이라면 몰라도 남편과 딸이 있는 앞에서 저 태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웃고 있는 야카마시네에게 한마디 하려고 한 그 순간이었다. 당신 여기야 여기. 왜 굳이 이런 좁은 곳으로? 항상 신세 지고 있는 스고씨 가까이에서 밥 먹으려고 했지. 수고씨? 수고 사장님? 응?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야카마시 씨 남편분의 표정이 일변.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사장?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시라고? 알았다. 그 하청업체 사장님 말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항상 우리에게 일을 발주해 주시고 있는 모니로봇 코퍼레이션의 사장님이라고. 모니로봇 코퍼레이션? 들켜버렸네. 이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똑같이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별로 말하고 싶었지 않았지만 말이야. 이 사람이 사장이라면 당신 사장 부인? 뭐 그쵸. 거짓말이지? 항상 아내가 신세지고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신세지고 있습니다. 저질러 버렸다고 말하기만 하고 야카마시 씨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기만 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엄청나게 바보 취급을 해온 상대에게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본 딸은 심술이 났다는 표정. 저게 왜 아빠가 굽신거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가난뱅이라고. 그 순간 야카마시 씨의 표정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 말 하면 못 써. 왜? 엄마도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저런 거지들과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당번에도 안 나가잖아. 조용히 못해? 잠깐, 당번에 안 나갔다니 무슨 말이야? 아니야 여보. 이건 다 사정이 있어서. 당신한테 묻는 거 아니야. 수고씨,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이 이상 숨기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나는 과거의 야마카시 씨의 행동을 하나부터 10까지 남편분께 말씀드렸다. 도중에 야마카시 씨가 변명을 하려고 끼어들었지만 완전히 남편분으로부터 차단당해 마지막엔 핏기가 사라진 얼굴을 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사정을 다 듣자 당신! 하필이면 우리 맨션의 오너께 무슨 짓을... 오너? 에? 우리 맨션이? 스고씨 내 거였어? 네, 일단은 거짓말! 1인이 동네 엄마들과 점심이니 꾸미기니 하며 돈이랑 돈은 다 쓰더니 가사는 손이 튼다며 뭐니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다가 어린이 외 모두를 무시하고 민폐를 끼치다니. 이제 당신한테는 질렸어. 돌아가면 제대로 얘기해. 잠깐만 여보, 용서해줘. 그 전에 사과드려야 할 분이 있을 텐데. 스고씨,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당번 일도 할 테니까 용서해주세요. 저는 이제 됐으니까 이후는 부부끼리 해결하시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쵸? 이걸로 된 거죠? 괜찮을 리 있겠어? 그런... 집에 돌아온 후 야카마시 씨는 남편분께 호되게 혼나고
지금까지 그녀가 해온 짓을 모조리 자백하게 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야카마시 씨는 남편분이 벌어온 돈을 수돗물 마냥 낭비하던 것에 전부터 한마디 듣고 있었는지 남편분께 신용카드를 압수당한 상태였다나 뭐라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바라던 생활이 불가능해지니까 곤란하면 남편에게 말하면 되겠지 라고 가볍게 소비자 금융에 손을 대고 있었나 봅니다. 그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무려 300만엔. 독촉장은 남편분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기고 있었는지 모든 걸 알게 된 남편분은 대경로. 야카마시 씨에게 초록색 종이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때 딸은 부자인 아빠 쪽으로 가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항상 엄마 편이었지?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엄마 따라가서 몸소 배우고 와! 라고 일단 양단당했다나. 야카마시 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생활하는 것의 힘듦을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저의 남편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맨션의 오너라는 소문이 눈 깜짝할 새에 퍼져 야카마시 씨 쪽에 붙어있던 엄마들은 멋쩍어하며 어린이회에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야카마시 씨한테 참가하지 말란 얘기를 들은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조금 어이없긴 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야카마시 씨가 없어진 어린이회는 원래의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나에 대한 모두의 태도가 조금 바뀐 건 아쉽지만 금방 익숙해지겠죠, 분명히. 지역이나 아이들에 대한 것은 자신들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외면하기 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아리키 마사에. 현재 25살의 회사원이다. 오늘은 내 가족에게 얽힌 이상한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나는 싱글만 가정에서 자라 1살 아래의 여동생 츠쿠미와 엄마 히로요,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우리 자매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요컨대 여동생이 나보다 더 외모에서 축복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다. 그리고 내가 고3, 동생이 고2가 되었을 때에는 야, 내가 너랑 자매라는 거 학교 사람들한테 말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럼 대체 왜 같은 반 애가 알고 있는 건데? 난 안 말했다니까. 애초에 2학년에 아는 애도 없고. 말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어? 가뜩이나 너같이 역겹고 평범한 여자가 언니라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같은 반 친구한테 들키는 거 진심 오바라고. 나 아니라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퍼준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 너 같은 찐따가 말하고 다닌 게 학교에 퍼질 리도 없고 말이야. 맞지. 뭐든 간에 앞으로도 조심해. 물론 말한다 한들 아무도 안 믿겠지만. 네 말이 맞아. 어째서 우리는 자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걸까? 뭔가 미안하네. 동생은 교내에서도 유명해질 정도로 예뻐져서 친구도 엄청 많은 카스트 제도 상위의 타입. 한편 나는 평균 체중을 꽤 넘은 체격에 커뮤니케이션 장애기가 있는 자타공인 찐따다. 더욱이 격차가 있었던 건 외모뿐만이 아니다. 당시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으로부터의 대우였다. 오늘 몇 시에 들어오니? 방금 위원회 일이 끝나서 지금 가려고. 아, 미안한데 3시간 정도 어디서 시간 좀 때우고 오면 안 되겠니? 왜? 츠쿠미가 갑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말이야.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 그 애가 너에 관해서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럼 거실 쪽으로 안 가도록 할게. 안 돼. 우연히 마주칠지도 모르잖니. 그렇다고 3시간 동안 뭘 하라는 거야? 모르지. 스스로 생각하렴. 츠쿠미 친구들이 돌아가면 연락할 테니 그때까진 집에 들어오지 마. 알겠지? 이러한 대우였다. 참고로 집에 들어간 건 이런 연락을 주고받은 지 5시간이 지난 후였다. 요약하자면 엄마의 이런 취급은 대놓고 보일 정도의 격차가 있었다는 것. 이런 가족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숙사가 달린 대학교를 골라 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다.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알바만으로 어떻게든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여동생과도 엄마와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쪽도 내 존재를 잊은 것인지 전혀 소식이 없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여동생으로부터 이러한 라인이 왔다. 오랜만.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나는 그럭저럭 지내는 중. 너는? 실은 말이지. 나 결혼하게 되었어. 결혼? 너 아직 대학생이잖아.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못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졸업과 동시에 식을 올릴 예정이야. 그래? 잘 됐네. 축하해.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해줬으면 하는데. 나한테? 너 결혼식에? 왜 그렇게 놀라? 내가 네 언니인 게 창피한 거 아니었어? 그건 그렇긴 한데 그가 사장의 자제라 꽤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아, 그래. 그래서 언니가 있는데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해서 말이야. 아, 알아들었어. 참고로 약혼자 사진도 보내줄게. 잘생겼네. 그치? 나가누 켄타라고 하는데 아직 30살인데 계열 회사 중에 하나를 맡고 있대. 대단하네. 반응이 시원찮은데? 뭐 당연히 본인이 넘볼 수 없는 남자니까 질투나는 것도 알겠지만. 넌 변한 게 없어 보이네. 안심했어. 그래서 결혼식 날짜 아직 안 정했는데. 아무도 참석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 이렇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 나. 동생하고 엄마한테 잔뜩 욕먹었지만 이미 독립했으니까 잠자코 들어줄 이유도 없다. 그 후로 일절 연락이 없던 두 사람. 말하자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1년이 지나고 가족에 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무렵 사이가 좋았던 친척동생 나루미에게 연락이 왔다. 마사이 언니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지금은 딱히 그렇지도 않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실은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삼촌이? 왜? 암에 걸려서 말이야. 열심히 치료에 힘썼는데 어제 힘을 다한 모양이야. 그런 명복을 빌어. 그래서 장례식 말인데 당연히 참석할게. 나로서는 와주면 너무 좋고 기쁜데 언니네 어머니나 치구미가 온다고. 그렇겠네.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괜찮겠어? 얼굴 보는 건 불편하지만 삼촌한테는 감사한 게 많으니까. 고마워. 혹시 좀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니까. 그런 고로 오랜만에 본가에 돌아가게 된 나. 나루미한테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가족이랑 만나는 건 썩 내키지 않았다. 나루미에게서 연락이 있던 직후 엄마로부터 라인이 왔다. 네 삼촌일 들었니? 응, 들었어. 장례식엔 오려고? 일단은. 그래도 걱정하지 마. 재워달라고 말 안 할 거니까. 나루미네 집에서 머물 생각이야. 아, 그래. 그나저나 잘 지내니? 그럭저럭. 건강이라든지 몸 상태는 괜찮고? 아무 이상 없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야 딸 일인걸. 기분 나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단다. 꽤 의미심장한 엄마와의 대화를 마치고 다음 날 나는 본가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엄마와 동생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해 일단 인사했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너 마사이니? 말도 안 돼. 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뭐 어쩔 수 없지. 실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었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체중이 10kg이나 빠지고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열심히 일에 몰두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므로써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꽤 인기가 많아지기도 했다. 한편 츠구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외모는 내가 알고 있던 때보다 20kg이나 늘어난 것 같았다. 사치에 빠져 제멋대로인 생활을 한 게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느낌. 흐트러진 식생활의 탓인지 피부도 엉망진창. 온데간데 없이 볼품없어졌다. 남편인 켄타 씨도 처음 만났지만 척 보기에는 부부 사이가 식은 것 같았다. 그것도 특히 켄타 씨가 츠구미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다. 무사히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나루미의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갔다. 그러자 의외의 인물에게서 라인이 왔다. 안녕하세요. 어제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동생의 남편분이시죠? 네, 처형과 만나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실은 장모님께 부탁드려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멋대로 이런 부탁을 해서.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뭔가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괜찮으시다면 같이 식사라도 어떠신지요? 저랑 제부씨랑 추구미 셋이서 말인가요? 아니요. 가능하면 처형과 저 둘이서. 실은 아내에 관해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상담 안 하시는 게 좋을걸요? 어째서죠? 알고 계시거나 짐작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동생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동생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실은 상담은 핑계고 그저 식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처음 뵈었을 때부터 너무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마사이 씨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신 동생과 결혼한 사이 아닌가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여기에서만 말하는 거지만 이혼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자는 건가요? 아내 언니인 저한테? 네,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기 농담이 아니라면 일단 죄송합니다. 당신같이 절저가 없는 사람은 솔직히 무리예요. 너무 기분 나쁜 나머지 진심을 말해버렸다. 이혼할 듯한 건 의외도 아니었지만 하필이면 언니로 갈아타려고 하다니.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끈질기게 접근해와서 결국 못 견디고 차단했다. 이걸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동생에게 이런 연락이 왔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이야? 네가 켄타 씨 꼬셨잖아. 발뺌할 생각하지 마. 아, 결국 이혼당했구나? 역시 너 때문이잖아. 왜 나 때문이야? 물론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제대로 거절하고 그 이후에는 차단했어. 거짓말 치지 마. 그거 말고 내가 버려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아니, 버려진 이유는 명확하잖아. 대체 뭔데? 거울을 들여다봐. 한때의 영광이 온데간데도 없어졌잖니. 외모만 보는 그 남자도 그렇지만 너한테서 외모가 빠지면 결혼 생활을 계속할 마음 같은 건 없어지는 게 당연하잖아. 이후에도 시끄럽게 굴어서 결국 여동생까지 차단했다. 좀 더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러자 이번엔 엄마로부터의 연락이었다. 부탁이다. 켄타하고 만나보렴. 네? 완전 치구미일로 뭐라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좀 예상 외네. 나는 지금 켄타가 가지고 있는 맨션에 살고 있단다. 근데 그의 이혼이 성립되면 여기서 나가야 해. 새로운 집 구해서 살면 되잖아. 무리야. 일도 간뒀으니까. 이 나이에 새로 일이라니. 치구미도 그런 꼴이 되었으니 다음 상대도 절망적이라고. 그 성격이면 사회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말이지. 하지만 네가 켄타하고 결혼만 하면 문제 해결이란다. 싫은 게 당연하잖아. 제정신이야? 아니면 적어도 생활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라도 하렴.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말이야?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전에 뜬금없이 엄마 행세를 했던 거네. 이렇게 될 걸 진작 눈치채고 나를 매수할 작정이었던 건가? 얼마나 철면피인 거야?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후로 엄마도 차단했다. 여기도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했다. 그리고 이건 나루미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이혼이 성립되어 두 사람의 호화로운 생활도 끝났다고 한다. 게다가 혼전 계약으로 인해 위자료 등의 아무것도 없이 진짜 0부터 시작하는 모양이다. 둘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는다. 아무래도 나도 꽤 화가 났었던 것 같다. 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30살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언니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보다 3살 많은 쿠즈미 언니는 동생인 제가 봐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식은 죽 먹듯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알아내는 능력이 엄청나달까요. 오랜 세월 같이 산 엄마의 마음을 특히 잘 알아서 엄마는 늘 쿠스미는 센스가 좋다니까. 어쩜 이리 다정할까. 라며 언니만 칭찬한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집안일을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 요리, 빨래,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은 제 차지죠. 대학생 때는 덜렁거리는 엄마 대신 서류 정리나 가계부를 관리한 사람도 저였어요.
아빠가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아빠는 777 못하는 엄마를 못 견디고 제가 고3이었을 때 돈만 두고 집을 나가시고 말았어요. 제가 돈 관리를 시작하게 된 건 아빠가 남기고 간 돈을 엄마랑 언니가 땡 잡았다면서 펑펑 쓰려고 했기 때문이죠. 안 돼! 이건 생활비랑 학비느라고 아빠가 남기고 간 돈이야. 왜? 나도 어차피 내년이면 졸업하잖아. 모아두면 뭐해? 내년에 나 대학 가잖아. 학자금 대출받으면 되지. 자기는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돈으로 대충 대학 들어가서 밤새 놀기만 하고 엄마한테 용돈이나 받아 쓴 주제에 어이없어. 얘는 갑자기 왜 이렇게 짠순이가 됐나 몰라? 엄마가 대책 없이 돈을 펑펑 쓰니까 그렇지.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제 학비와 당분간의 생활비만은 힘들게 지켜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총 300만 엔이었죠.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둘이서 비싼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닌 걸로 보아 순식간에 다 써버린 게 분명했죠. 나중에 엄마는 내가 돌봐줄게요. 마음이 놓인다. 잘 부탁해 우리 딸. 언니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살살 구슬려 돈을 받아냈어요. 몇 년 동안이나 그러길래 저는 물론이고 엄마도 언니가 엄마를 돌봐줄 줄 알았죠. 하지만 언니는 그 약속을 깨버리고 말았어요. 언니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은 안 하고 마음 내킬 때만 아는 사람 가게에서 알바를 해서 자기 놀돈만 벌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집에 오고 평소엔 남친이나 친구 집에서 지내는 모양이었죠. 그동안 대학생인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아빠가 준 돈 나머진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생활비 내. 라는 어처구니 없는 엄마의 말에 이미 돈을 다 써버리는 엄마가 합세했고 전 2대1을 이길 수 없었죠. 점점 몸이 아프기 시작한 엄마는 집안일을 못하게 됐고 언니는 가끔 집에 와서 빨래만 떠넘기고 다시 놀러가서 제 부담은 커지기만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 그런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도 대학을 졸업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나노 빅뉴스야. 뭔데? 나 결혼하게 됐어. 축하해 언니. 어떤 남잔데? 엄청 잘생겼어. 좋겠네. 그래서 나 집을 나가려고. 뭐? 집을? 남편이 장남이라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둘이서 살기로 했거든. 잠깐만 언니. 엄마는 어떡하고? 네가 돌봐야지. 누가 돌보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가 옛날부터 엄마는 자기가 돌보겠다면서 용돈 받아가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언젠가 집을 나가면 그때 자기가 엄마 요양비용 낼 테니까 지금은 나 덜어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 대학 다닐 때도 알바만 했고 지금도 주말까지 일한다고. 에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이 장남인데 어떡하라고.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야. 엄마랑 다 같이 얘기해보자. 이미 엄마한테 말해뒀지. 엄마도 싫다고 그랬지? 내 입으로 말하기도 뭐하지만 엄만 언니를 더 좋아했잖아. 아쉬워하셨지. 그래도 결혼한다니까 어쩔 수 없댔어. 그냥 꾹 참고 너랑 살겠다는데? 뭐라고? 나도 가끔 얼굴 보러 갈게.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내 짐 뺄 건데 너랑은 다음에 만나야겠다. 오늘 나간다고? 그럼 엄마를 잘 부탁해. 잘 지내. 언니? 언니! 그 뒤로 언니한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엄마를 저한테 떠넘긴 것보다 엄마의 꾹 참고 나랑 살겠단 말이 충격이었죠. 지금까지 엄마를 위해 내 시간과 체력을 쏟아부었는데 결국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언니가 더 좋았나? 나랑 사는 게 그렇게 괴로웠나? 난 엄마뿐이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고마운 마음은 전혀 없는 거야? 그렇게 허무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지금의 남편 마사요 씨를 만났죠.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집안 사정을 털어놨어요. 정 떨어지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장하네. 힘들어도 어머님을 저버리지 않았잖아. 그만큼 돌려받지 못해서 너무 슬퍼. 속이 좁은 걸까?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도 나쁜 마음은 없으셨을 거야. 나노가 뭐든 잘하니까 많이 기대시는 걸 거야. 뭐든 잘한다고? 오히려 쉬엄쉬엄 해야 할 정도야. 그런가? 나노의 소중함을
언젠가 어머님과 언니분도 깨닫는 날이 올 거야. 그로부터 얼마 후 저랑 마사요 씨는 결혼을 했어요. 마사요 씨는 저희 엄마를 걱정해서 모시고 살자는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래도 괜찮겠어? 나도 같이 집안일을 하면 나눠도 더 편하고 집에 남자가 있어야 어머님도 안심하실 수 있을 거야. 나야 너무 고맙지만 그럼 자기가 힘들 텐데. 힘들기는 우린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잖아.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같이 살자는 말에 기뻐하셨죠. 이제 나도 좀 편히 살겠네. 지금까지 거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놓고. 뭐 그건 제쳐두고 이렇게 엄마 집에 셋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속이 깊어서 같은 얘기를 3번은 해야 속이 풀리는 엄마 얘기도 실은 내색 없이 경청해 주었고 엄마도 남편한테 마음을 활짝 여신 것 같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게으름쟁이 엄마가 사위를 위해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개기 시작했어요. 일 끝나고 힘들 텐데 사위한테 시킬 수는 없잖니. 나도 일하거든. 라며 태클을 걸고 싶었지만 집에서 꿈쩍도 안 하던 엄마가 스스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따뜻하게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이런 생활이 이어진 지 5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 가족이 넷으로 늘어났어요. 그참에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해서 여기저기 아픈 엄마를 위해 계단이나 문턱을 없애 모두가 살기 좋은 집 구조로 리모델링했어요. 엄마도 살기 편해진 새 집에 만족하셨고 생활은 안정됐죠. 하지만 그 평화를 깨뜨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발단은 언니의 방문이었죠. 저는 따로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엄마가 새 집을 자랑하려고 언니한테 연락해서 한번 보러 오라고 했답니다. 지금 엄마는 연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으셨죠. 어머 대박이다. 엄청 예쁘잖아. 그치 예쁘지? 우리 사위 아는 분이 싸게 해주셨어. 남은 돈으로 가전제품도 싹 다 바꿨지. 이것 봐. 스위치만 누르면 고기조림이 만들어져. 엄마 집안일도 해? 요즘 열심히 하지. 진짜로? 맞아. 번쩍번쩍한 우리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언니는 뭔가를 꾸미는 것 같았어요.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아 참! 나노! 왜? 엄마 나이 더 드시면 요양병원에 보낼 거야? 아직 고민 중인데 몸이 많이 약해지시긴 했지. 만약 거동이 어렵게 되면 요양병원에 있는 편이 엄마도 편할 것 같은데. 어머, 그렇구나. 언니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아? 아직. 그렇구나. 소파에서 방방 뛰면 못 써. 뭐 어때, 쪼잔하긴. 위험하잖아. 소파도 망가지고. 얘는 아직도 잔소리가 심하네. 그치 엄마? 그러게. 애들이 모르고 하는 건데 좀 봐주지. 위험하니까 여기서 놀자. 어머, 역시 우리 사위. 언니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변함없었어요. 그래도 언니는 곧 갈 테니 좀만 더 참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뒤 언니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어요. 나노, 얼마 전에 고마웠어. 우리 남편이랑 애도 집이 맘에 쏙 든대. 다행이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는데. 뭐를? 이제 엄마는 우리가 모시고 살려고. 뭐? 그니까 그 집에는 이제 우리 가족이 살게. 새로 지은 것처럼 깨끗하고 애들 방도 있고 새 가전제품에 더할 나위 없지. 뭐라는 거야? 언니 결혼하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산대서 엄마는 자기가 돌보겠다 노래를 불러놓고 결국 나한테 떠넘겼잖아.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같이 모시고 살자고 해준 거야. 게다가 2천만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 그래. 그니까 우리가 살아줄게. 웃기지 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로 한 건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남편네 누나가 모시고 살기로 해서 우린 같이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 그럼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어머, 어떻게 또 그러니? 나는 이 집안 장녀잖아.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은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살려는 거잖아. 너 대신에 내가 엄마 돌봐준다니까?
넌 이제 자유니까 당연히 그 정도 비용은 내야지. 언니 멋대로 정하지 마. 애초에 우리 둘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이미 엄마한테 말해뒀어. 뭐? 엄마한테 네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버릴 생각이라고 알려주니까 불같이 화를 내던데? 그건 엄마한테 가장 좋은 게 뭘지 고민하다가 내놓은 선택지일 뿐이잖아. 엄마는 우리랑 더 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넌 잔말 말고 당장 나가. 그러자 언니한테 얘기를 들은 엄마가 빨개진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이 매정한 것! 당장 나가! 언니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난 엄마를 소홀히 할 생각은 절대 없어. 요양원에 보낼 거잖아. 고려장 하듯이 말이야. 오해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난 쿠즈미랑 살 거야. 당장 나가! 나가! 나가라고! 결국 남편이 돌아와서 엄마를 열심히 설득해봤지만 엄마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날 밤은 호텔에서 묵기로 했답니다. 남편한테 언니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사정을 설명하니 남편은 남편대로 염치 없는 언니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나노, 참을 인도 3번이면 됐어. 아니, 나노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참았겠지. 난 처형도 어머님도 용서할 수 없어. 집이 가지고 싶으면 가지라고 해. 그래도 대출받아서 집도 고쳤는데 누가 공짜로 준대? 무슨 생각인데? 난 부리는 절대로 못 참거든. 그리고 남편은 여기저기에 쏘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라서 안 보여. 그리고 2주 후, 야, 나너 이 집을 판다니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지. 우리가 살지도 않는 집 내버려둬서 뭐해?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리고 이 집 어차피 엄마 거잖아. 왜 네 멋대로 팔고 그래? 그 집 이제 엄마 거 아니거든? 뭐? 리모델링 할 때 거의 새로 짓는 판이라 세금 내는 것도 그래서 명의를 나랑 남편 앞으로 변경했거든. 물론 엄마 동의도 얻었지. 잠깐만. 그럼 그 집은 지금 너네 부부 거라고? 응, 그래서 팔 거야. 살고 싶으면 말해. 언니한테 팔게. 2천만 엔이야.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그냥 팔지 뭐. 입지도 좋은 편이고 리모델링도 해놔서 집값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 빌라로 가든지. 엄마는? 언니랑 같이 살아야지. 언니가 돌보겠다고 했잖아. 얘가 미쳤나 봐. 이 집도 있고 엄마가 집안일도 안 돼서 여기 살기로 한 거거든? 근데 니네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엄마가 집안일을 전부 나한테 떠넘기잖아. 엄마는 우리 남편 생각해서 집안일을 한 거였거든. 당연히 그렇겠지. 그걸 말했어야지.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지금껏 제멋대로 살아놓고 이득만 취하려고 머리 굴리는 언니가 나쁘지. 우린 마음 바꿀 생각 없어. 우리한테서 집을 살지 아님 지금 당장 나갈지 언니가 선택해. 이 짠순이가. 대책 없는 엄마랑 언니 덕에 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거든. 잠깐 기다려봐. 남편이랑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러세요. 근데 서둘러야 할걸. 너무 늦으면 집세 받는다. 월 7만 엔. 너무 비싸잖아. 언니는 남편한테 집을 사자고 말했지만 그럴 돈이 없으니까 이 집에서 사는 거잖아 라고 화를 잔뜩 내서 어쩌면 엄마한테 모아둔 돈이 있을지 모른다는 얕은 기대를 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갔지만 가계부도 안 쓰는 엄마한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고 언니네는 길거리를 방황했죠. 차라리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대부업체에 찾아간 모양이었지만 언니네 남편은 일을 구하고 그만두고를 반복해서 이력서가 엉망진창이었죠. 저희 집에 이사 왔을 때에도 백수였던 모양이었는지 아무리 애원해도 대출은 받지 못했다고 해요. 갈 곳을 잃은 언니는 약해진 엄마를 앞세워 엄마를 버리는 거냐고 눈물로 애원을 하러 왔지만 부모를 먼저 버린 건 당신이잖아요. 나노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나노를 좀 놔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은 부동산에 내놓게 됐죠. 가구와 가전제품은 저희가 산 거라서 저희가 가져갔는데 그때도 언니랑 엄마가 난리였죠. 집도 가구도 가전제품도 전부 공짜로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다니 너무도 어리석어서 제가 다 놀랄 지경이었어요. 집을 잃은 언니네 가족은 근처의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언니 말을 듣고 무거운 상자를 들려는 순간 엄마의 허리가 삐끗. 그 뒤로
결국 엄마는 거의 거동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언니는 집안일에 육아에 간호까지 잘 시간도 없답니다. 나노, 도와줘. 요양원은 싫어. 어디다 전화하는 거야? 자기가 모시고 살겠댔잖아. 잘해봐. 더는 못해. 싫어. 전화 1위네. 아마도 엄마는 정신도 많이 약해지셨나 봅니다. 그래도 이건 다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동정의 여지도 없답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에 있는 중고주택을 사서 평화롭게 살고 있답니다. 고마워 마사요 씨. 별 말씀을. 이 행복한 생활이 쭉 이어지길. 이제 난 자유다. 내 이름은 치오다 사나. 평범한 30살 주부다. 오늘은 나랑 이웃 간의 작은 트러블에서 발생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우리 집은 남편 리키아의 회사가 운영하는 사택이다. 거기서 나랑 남편, 그리고 3살배기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다. 이 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럽다. 당연히 사택이라서 집세도 저렴하다. TV에서 자주 보이는 이웃 간의 트러블도 없어서 이웃들이랑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 집의 평화는 깨져버렸다. 아까 키노우치라는 사람이 집에 오지 않았어? 응, 왔어.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지? 이사 와서 인사하러 온 건 좋았는데 인사도 대충 하더니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는 거 있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그 사람 뭐야 진짜? 처음 보는 사이에 완전 뻔뻔해. 실은 새로 부임한 부장님 아내분이셔. 카즈코 씨라는 분이래. 아, 전에 부장님이 퇴직하셨다고 했지. 어? 근데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은 20대 후반 정도였는데? 부장님은 몇 살인데? 42살이었던 것 같아. 엄청 어린 아내분을 얻으셨나 봐. 뭐, 그건 그렇고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친하게 못 지내면 내가 곤란해. 왜? 그러고 보니 키노우치 씨가 우리 집에 온 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아내분이 남편한테, 그니까 우리 부장님한테 고자질했나 봐. 뭐? 그래서 나한테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고. 그게 뭐야? 말도 안 돼. 개인적인 일로 압박이나 주고 완전 권력 남용이잖아. 그런 셈이지. 더 친하게 지내기 싫어졌어. 사나, 부탁해. 그 부장님은 실적이 안 좋은 영업부를 돕기 위해 스카우트 됐거든. 그래서 다들 기대하고 있고 괜히 성가신 일 만들기 싫어. 영업부 부장이면 자기 직속 상사겠구나? 맞아. 그러니까 부장님 아내랑도 좀 잘 지내줘. 알았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물론 달갑지도 않고 납득도 안 갔다. 그래도 나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꼴을 당하는 건 싫었다. 그래서 이를 꽉 깨물고 옆집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그럼 차 좀 빌려줘. 참나, 이럴 거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그랬어. 라며 빈정거렸다. 한 대 때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어떻게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다. 뭐? 처음부터 빌려주지 그랬어? 그 기집애 나보다 어린데다가 심지어는 초면이었다고. 남편이 부장이라고 콧대 높게 구는 것도 웃긴다니까. 한 소리 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내가 할 말이 없다. 나 때문에 미안. 그렇게 무례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 애초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남의 차를 빌리려는 거야? 그게 부장님한테는 1살배기 딸이 있거든. 응, 들었어. 우리 차는 아동용 좌석이 있어서 이동하기 편하대. 그럼 자기네가 사서 달면 되잖아. 부장님 차는 2인승짜리 고급차거든. 아동용 좌석을 붙이기도 어렵고 애초에 멋이 없을 테니까 싫다나 봐. 애가 생겼는데 아직도 그런 멋진 차나 고집하다니. 그 사람 진짜 유능해? 그냥 멋이나 부리는 아저씨 같은데? 나도 믿기 힘들지만 점점 영업 실적이 올라가고 있어. 사나,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당신 상황 나도 잘 아는데 너무 짜증나서 괜히 싫은 소리 한 거야. 하소연은 했지만 남편도 마음이 안 좋을 테니 남편 앞에서 티는 안 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결심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차를 빌려주고 얼마 뒤 카즈코 씨와 딸이 돌아와서 차 키를 돌려줬다. 그 다음에 내가 장을 보려고 차를 쓰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연료를 거의 다 쓰고 돌려줬는데 원체 매너 없는 사람이니 기대도 않았다. 하지만 차 안이 온갖 쓰레기로 어질러져 있는 건 해도 너무하잖아. 이제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런 일이 그 뒤로도 몇 번 있어서 그럴 때마다 나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쌓여갔다. 그리고 어느 날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차 빌려줘. 미안해요. 일요일은 가족끼리 어디 나가서요. 어차피 놀러 가는 거잖아. 네, 뭐 휴일이니까요. 우린 남편이 회사 일로 접대 골프 가거든. 나도 같이. 아, 네. 내가 아니지. 당신 남편 상사가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잖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빌려줘야지. 근데 저희 애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접대 골프면 그쪽 차로 가도 되잖아요. 가는 길에 본가에 애 좀 맡기려고. 그니까 차에 아동용 좌석이 있어야 하거든. 내가 하는 부탁으로 부족하면 남편한테 직접 부탁하라고 할까? 알았어요. 내 이름은 치오다 리키야. 30살 회사원이다. 아내랑 귀여운 아들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부장이 된 키노우치 슈다. 내가 여기 온 이상 여지껏 해온 물러터진 방식으론 어림도 없을 거다. 다들 각오하도록. 우리 부서의 실적 개선을 위해 새로운 부장이 부임했다. 엄격해 보였지만 나도 일을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딱히 뭔가를 배운 것 같은 느낌은 없었다. 그 이유는 부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나와 있네.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글쎄. 무슨 일이라도 있나? 지금부터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요. 부장님도 참석하셔야 되는데 잊으셨어요? 아 참, 그랬지. 깜빡했네. 그냥 나 대신 자네가 들어가.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어디 있죠? 혹시 다른 직원이 만들었으면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아, 자료. 그것도 깜빡했네. 네? 그럼 회의를 어떻게 하죠? 그럼 지금 당장 준비 시작해. 지금부터요? 시간이 촉박해요. 그런 변명은 집어치워. 못한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잔말 말고 알아서 해. 늘 이런 식이었다. 부장님은 자주 자리를 비워서 중요한 회의나 중요한 업무를 빼먹기 일쑤였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이라 걱정이 됐지만 예상과 반대로 실적은 점점 올라갔다. 대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유능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동료 사사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우리 부장님 어떤 것 같아? 좀 제멋대로이지만 실적은 올랐잖아.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영업 실적 내역은 봤어? 지금까지 바닥을 기던 녀석들이 갑자기 실적이 늘어서 상위권이 됐잖아. 게다가 걔네들 전부 다 부장님 뒤만 쫄래쫄래 따르더라. 그냥 자기한테 잘 보인 부하한테만 좋은 안건을 넘겨준 거겠지. 그런 사람은 아부쟁이 좋아하잖아. 그래도 그런 상승률은 말도 안 돼. 부장님도 평소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건 맞아. 동료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맞는 말 같았다. 그 부장이 온 뒤로 실적은 올랐지만 그 이유는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 내 업무 내용 자체는 그 부장이 오기 전이랑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 나의 영업 실적도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리고 부장이 온 뒤로 지금까지 실적이 없던 직원들이 갑자기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다. 사사키 말대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인 것 같다. 이렇게 부장에 대해 꺼림칙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거기다 부장의 아내가 무례한 부탁을 해서 휴일에 우리 차를 빼앗기고 말았다. 거기다 돌려받은 차를 살펴보는데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부장한테 직접 말하기로 했다. 부장님, 오늘 저희 차 빌려가셨죠? 그랬지. 항상 고마워. 덕분에 요즘 편하게 지내고 있어. 그것보다 차 뒤쪽에 큰 흠집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응? 그런 게 생겼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요. 부장님이 쓰시고 나서 생긴 것 같아요. 뭐야? 자네 지금 내가 차를 긁기라도 했다는 거야? 부장님이 긁으신 거 맞잖아요.
긁은 건 그렇다 쳐도 모르는 척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난 그런 기억 없네. 어쩌면 주차장에서 누가 긁고 갔나 보지. 그럴 리 없습니다. 저희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보면 주차장에서 누가 긁고 간 모습은 찍히지 않았어요. 대신 부장님이 좁은 길에서 억지로 돌려는 건 찍혔는데 그때 긁힌 거죠. 난 진짜 그런 기억 없는데. 적당히 좀 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될 일을 오리발 내미는 거 보기 흉합니다. 수리비도 전부 보상해달란 말은 아닙니다. 절반만이라도 내주세요. 아니, 그래도 명백한 증거가 없잖아. 자네 블랙박스 영상에도 부딪힌 건 제대로 안 찍혔잖아. 그 각도에선 안 보였지만. 그럼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 자기가 부딪혀놓고 눈치채지 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내 탓으로 몰아가서 수리비 받아먹을 작정이든가. 뭐라고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자네야말로 아까부터 말버릇이 그게 뭐야? 뭐 지금은 차가 긁힌 탓에 화가 나서 배는 게 없을 테니 넓은 마음으로 봐주지. 자꾸 버릇없게 굴면 자네 회사 생활 힘들어질 줄 알아. 알겠어? 남편이 직접 부장한테 책임을 물었지만 적반하장이었다. 부장의 태도에 우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숨기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이번엔 카즈코 씨한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다. 이게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남편이 해고를 당한 건데? 저희 남편이 사장님께 당신들 얘기를 좀 했죠. 뭐? 평사원 주제에 사장이랑 어떻게 말을 섞어? 안 될 게 뭐 있어요. 저희 남편이 사장님 사위거든요. 뭐? 사장님은 제 아버지고 남편은 대리사위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모를 리가 없는데? 뭐 그렇겠죠. 아빠가 남편한테 우선은 평사원으로 들어와서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결혼식도 비밀로 올려서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해고시키다니. 그냥 짜증나는 이웃이었으면 해고까지 당했겠어요? 이유는 따로 있죠. 남편은 원래 키노우치 부장을 수상쩍게 여기고 있었는데 저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맙소사.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영업 실적이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죠. 고객에게 뇌물을 주고 호화로운 접대를 해서 더러운 방법으로 계약을 따낸 것뿐이죠. 그래도 수치로 보면 오른 거잖아. 그럼 됐지. 뇌물이랑 접대비는 땅 파서 나왔겠어요? 물론 영수증은 다 확보해놨어요. 부장이 오고 나서부터 영업부 경비가 곱절로 늘어났으니 당연히 이상했겠죠. 잘 모르시나 본데 들어온 돈이 많아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의미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해고까지는. 가장 큰 문제는 접대 방식이에요. 영수증에 수상 적을 정도로 비싼 음식점 내역이 있었는데 그 가게에 문의해보니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왜? 마치 음식점에서 계산한 것처럼 영수증을 끊어주는 그렇고 그런 가게도 있나 봐요. 그런 가게? 유흥업소 말이에요. 하긴 그런 곳에서 쓴 내역을 경비로 처리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뭐 접대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사실 부장은 출장 성접대를 이용해서 그 돈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던 것이다. 물론 그런 건 접대로 인정될 리가 없다. 어쨌든 키노우치 부장은 돈을 마구 써서 계약을 따내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한테 넘겼던 모양이었다. 남편이 우리 아빠한테 말씀드린 결과 부장은 해고를 면할 수 없었다. 부장은 예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울뿐인 실적을 연출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곧바로 해고를 당했고 그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 민폐 부분은 그 이후로 우리 앞에서 모습을 감췄다.